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시장에서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을 보내면서 또 올해 마지막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견인을 하는 듯 했는데요. 그래서 또 더더욱 2024년을 주도할 종목들, 섹터가 뭘까 궁금해지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면서 내년을 맞이해 보시죠. 이 시장의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시고 또 종목의 수익률도 아주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해서 채널 들어오시면 또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또 꾸준한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강조해 드릴 것이 배틀 종목의 수익률을 정말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수익률 집계 룰과 함께 오늘은 또 누가 나와 주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번이 저희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룰 소개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매주 월요일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목표가를 터치하는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대응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전략 변경 역시도 저희가 다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 이제는 노란톡방 입장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 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제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당연히 빨간 날이죠. 그래서 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그냥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목뿐만이 아니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도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늘 요즘 순위권에 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1%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쌈장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이 밑에 노란색 버튼 참여하기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짱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네. 삼동훈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수할 뻔했어요. 이게 누가 첫 방송부터 삼동원을 딱 말씀하시는 순간 어. 뭐 수익을 20%를 내던 뭐 몇 프로를 내던 3위가 이거 뭐 확정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이제 이현재 다른 멘토님이 또 앵커님으로 그만큼 잘해주고 계신다는 거니까. 이현재 앵커님으로 바뀌고 나서 제가 되게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어떤 얘기를 자주 했느냐? 수익에 집착하지 않겠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수익을 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우리 앵커님이 삼동훈 한마디에 지금 연속 3주 삼동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멘토님을 오랜만에 뵙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순위에 집착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삼동훈을 탈피하려고. 삼동훈만큼은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에 나왔을 때 2등을 하든 4등을 하든 삼동훈만은 좀 피해보자. 근데 일단 다음 주 앞으로 2024년도 더 기대하시면서 수익률로 더 꾸준한 수익, 손절 없는 꾸준한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삼동훈이라고 또 이제 장난 섞인 닉네임을 정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21% 넘는 합산 수익을 쌓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위라는 건 그만큼 지난주에 많은 멘토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쌓아주셨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마감 시황보다는 좀 내년 시장을 내다보는 시장 이야기, 시각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연중 고점이 2,668포인트였거든요. 네. 코스닥이 956포인트고, 근데 오늘 마감이 코스피가 2,655선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코스닥은 866이었고요. 네. 괜찮지 않나요? 지금 2023년도만 봤을 때는 네.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한 17%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한 4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률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7, 8, 9월 달에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했었죠.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오늘만 보시더라도 코스피 상위 종목에 거의 다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는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최대 저점을 어디까지 무너지지 않고 어디까지에서 박스권 하단을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점의 박스권 하단을 2300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300선으로 보는데 지금 내년도 일단 3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좀 조기에 상반기에 단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 3000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17%의 코스피가 상승을 했음으로 인한 이 상승이 결국엔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에서 이제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느냐 아니면 6, 7월에 단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내년도 11월 되면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산타랠리가 기분 좋게 이어졌고 1월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장 상황 안에서 내년도는 상반기엔 일단 섹터가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상반기엔 좀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엔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2300선에서 3000선까지 고르게 열려 있긴 한데 지금의 이 지수 상승이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사실 뭐 증시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응 전략을 또 꼭 세워가면서 증시 챙겨보자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왜 우리 올 초도 상저하고 저 4분기로 따지면 중저저 상인가?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그쵸. 네. 또 원래는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가 많이 뜨거웠다고 볼 수 그렇게밖에 생각할 있잖아요. 수가 없죠. 그래도 연말 지금 시기를 보면 그래도 예열되는 분위기로 맞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올해 지금 연초죠 이제
내년 연초는 그래도 좀 어떤 분위기를 예상하고 계실지.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폐장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보통 연말 막판에는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하죠. 근데 어제는 양지수 외인 기관이 매수가 다 들어왔고 오늘도 이제 막판에 연기금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내년도 시장은 밝겠구나. 그리고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외인의 매수세가 골고루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만 지금 관심을 받던 종목, 또 관심을 못 받은 종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달에요.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또 라스베가스 CES 2024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때문이라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지금 이 시황에 있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 기대감을 이제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올해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좀 물려 계셨던 5만 전자, 6만 전자에 계셨던 분들이 왜 7만 원 초반대 더 사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탈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섹터는 언제든지 강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목으로 들어간 게 바이오 관련주들은 원래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을 제가 왜 노란톡방에서 들어갔는지 또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해서 앞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총 6위, 8위까지 껑충 올라왔습니다. 네. 작년도보다 다 2계단씩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섹터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좋은 수익으로 한번 안겨드리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짧게 전망을 해보면 반도체, 바이오는 이제 초반에 보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집중 공략할 부분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을 향한 힌트도 또 키워드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내년 또 어떻게 주도 섹터로 잡아갈 수 있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또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21% 넘는 합산 수익 쌓아주셨는데 또 이 부분 어떻게 가져갔는지 돌아보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볼게요. 6% 넘는 수익 쌓아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차트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차트는 잠시 후에 PD님 띄워주시고 네. 제가 12월 18일에 진입을 해서 20일에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6.53% 수익 실현인데도 왜 이 친구는 더 갈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제 풍력으로는 CS 윈드 베어링 그리고 우리 태양광에서는 지금 하나솔루션이랑 OCI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점 매수의 기회예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하방으로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빠르게 지금 하방 압력이 너무나 컸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태양광 사업이 중국 쪽에 밀리면서 크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근데 실적 부분이라던가 신재생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로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1일선 이제 상단 고점에 좀 올라가면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안에서 한 번쯤의 조정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일단 어찌됐든 초반에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런 2차 전지는 또 들쑥날쑥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전 CES 2024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또 나오면 한동안 또 태양광은 조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밀리는 시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타이밍을 잡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HD 일렉트릭이죠.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 같은 경우와 지금 하나솔루션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하나솔루션은 저가 매수에 기해 낙폭과대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2033년까지도 지금 수주가 차 있어요. 2033년 이상까지도 수주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이 기업이 그 수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올해 거의 1년 내내 밀었죠. 1년 내내 밀면서
저는 이 친구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우크라 재건도 있고 네옴시티도 있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일어나면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분명히 건설 경기 회복은 될 거예요. 근데 될까요? 지금 업황 회복이 너무 어렵죠. 오늘도 지금 리스크가 또 부각이 네,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어찌 됐던 건설 경기는 안 좋을 거라고 지금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상황 안에서도 일단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지 만약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면 그 경기 부양책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HD 현대엘렉트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굉장히 줄여서 보면 무섭죠. 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냐? 근데 매일매일 움직이는 변동성과 거래량을 보시고 거기에 수급 현황을 체크하시면서 60일 이평 79,000원 하단 이탈하지 않고서 지금 이 박스권 횡보하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저는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심에 인해서 좋은 어차피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이 있어도 제가 좋아하는 포트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상을 해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자, 또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으로도 잡아주실 거니까. 자,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는 제가 뭐 아침 저녁으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루니 뷰노에 좀 가려진 종목이다. 그리고 루니 뷰노는 워낙에 올해 500% 넘는 상승을 했고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금 상승 추세가 작다 보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지금 패시티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그러면 루닛이랑 지금 같이 이제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넘어서 지금 해외 진출까지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의 적자 폭이 내년에는 분명히 흑자 전환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번에 5% 정도의 짧은 수익이었는데 최대 제가 홀딩하고 있었다라면 그래도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한 25%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거라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약수익으로 챙기고는 나왔으나 분명히 내년도에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세 개 종목만 리뷰를 해주셨는데도 뭔가 지난주에 21%나 수익을 쌓아주시면서 이게 좀 꼭꼭 씹어서 담아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단단하게 담아주셨던 이런 종목들 또 새해에도 함께 담아가시려면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는 새해를 위한 더 중요한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상황실 연결을 해서 추가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저희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에 잘 대응하시라고 이 대응까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무료 노란 톡방이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0%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던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률을 조금 더 키웠지만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키운 모습이네요. 반면에 덱스터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영화 많이 보셨죠? 서울의 봄도 있었고 노량도 있었는데 이제는 드라마 경성 크리처가 정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경성 크리처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덱스터 오늘 주가 흐름 너무나도 좋았고요. 역시나 발빠르게 편입을 해주셨고 수익률 2% 넘게 안겨다 줬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려 수익률 30% 넘게 안겨다 주셨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는 애착 종목 아니요. 이제는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만 해도 6%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진영 멘토님은 이미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할 것을 알고 발빠르게 편입을 해주셨다라는 점이겠죠.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던 이동훈 멘토님 제시 종목입니다. 콘텐츠리 중앙과 레고캔바이오가 수익률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특히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규모가 워낙에나 컸던지라 요즘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수익률 승승장구 중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진웅 멘토님이십니다. 한 종목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으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수 대통팀인데요. 이 TLB가 어제는 손실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확실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위 궁금하시죠? 오늘의 1등은 누굴까요? 그런데 오늘의 1등은 최종 1등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또 첫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간 최종 순위까지 함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투자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동훈 멘토님이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계속되고 있습니다.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님 공략 비법 이제 하나씩 모아봐야 될 텐데요. 이제 오늘 방송 마치면 새해에 뵙게 되는 만큼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에서 다 못 채우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도 계속해서 장중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또 적극적인 소통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란불 켠 종목부터 시원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종목은 좀 할 말이 많아요. 예. 너무 춥네요. 보일러라도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처음 손절한 종목이에요. 오, 정말요? 네네네. 그래서 오. 조금 속상합니다. 좀 더 갈 줄 알았던 요거 때문에 종목은 혹시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병났죠? 마지막을 좀 유종의미를 잘 거두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레고캠 바이오가 빠르게 수익 전환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폭은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뭘 좀 기대를 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유상증자 참여. 그럼 구글이란 기업이 우리나라 카페24에 투자를 하겠다? 네. 이거 저 거의 그렇게 동급으로 봤어요. 아. 그래서 이거 진짜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했는데 불과 며칠 딱 거래받고 제가 들어간 날 손절하고 지금 계속 소나기 내리듯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직 지금 고점에 있고 지금까지 저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빠르게 이제 수익 내고 나오셨고 그리고 지금 고점 랠리에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느냐를 좀 보고 싶은 건데 네. 이게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서 259억을 투자 유치를 합니다. 네. 자, 2024년 2월 23일에 이제 상장을 할 거예요. 이제 신주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구글
구글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이제 기존 우리나라 유튜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획폭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유튜브로 쇼츠, 이런 또 유튜브 촬영 이런 거를 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게 카페24에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니즈가 충족이 된다면 저는 카페24 충분히 한 번 더 탄력 있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그저께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단기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윗꼬리가 나와도 그래도 제가 윗꼬리를 잘 잡아먹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카페24 어떻게 딱 한 번 잡아먹으려다가 그냥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보통 6%대 손절을 안 해요. 네. 평균적으로 3% 맞아요. 초반대 손절 라인을 잡는데 얘는 저도 그래도 깜짝 좀 놀랐어요. 왔다가 다시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6%에 가까운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 요거는 좀 짧게 갈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자, 근데 저 여기서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인터넷주, 플랫폼주 관련해서 이제 치지직 네. 이 또 출범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전망이 또 꽤나 좋더라고요. 그렇죠. 멘토님은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네이버에 긍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방송이나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그러한 이유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의 회복이 빠르게 올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외인 기관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이버 카카오 전망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새 네이버 이슈로 인해서 아프리카 TV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 TV를 못 잡은 게 조금 한이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굉장히 많고 네이버로 인해서 이제 치직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굉장히 협업하고 있는 일들이 네이버가 많아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분명히 카카오하고 연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카카오 지금 또 내년도에 출시되고 있는 그 새로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완화로 인한 어느 정도의 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 그럼 카카오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만 네. 하겠다. 또 내년에 좀 계속해서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보유 중인 종목인데 0.99%로 빨간불 켜면서 콘텐츠리 중앙 보겠습니다. 탄력적이지는 않고요. 좀 네, 횡보하고 있죠. 이건 시간 조정도 아니고 네. 서울의 봄 흥행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너무 달려가다가 지금 잠시 서울의 숨고르기 봄이요. 숨고르기 많이 하고 있어요. 늦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이제 서울의 봄으로 한번 주가 탄력을 받고 이제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어요. 3분기에 솔직히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줄 몰랐는데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도는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영업이익은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CJ E&M의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 애매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CJ E&M이 조금 좀 낮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정말요?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다시 김윤식의 열풍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이제 황정민의 이제 흥행을 이어받아서 네. 이제 김윤식 배우님이 그 흥행 수표로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노량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가겠다 했는데 네. 시간 조정. 그래서 일단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은 다 자유니까 네. 여기서 어차피 방송에서 언급드리진 않겠는데 네. 서울의 봄보다는 조금 약해지지 약했다.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가가 왜 이거는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컨텐츠리 중앙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PPT에다가도 써드렸어요. 네. 지금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썩 좋지가 못했어요. 못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한 게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이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11월 1일이요? 예, 11월 1일이 미증시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나라 양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11월 1일부터 이 콘텐츠리 중앙도 빠르게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고 나서 서울의 봄 흥행으로 12월 초에 반짝 상승을 하다 지금 조정이 오는데 제가 지금 차트상에 그려드리는 회색선이 120일 이평인데 이 120일 이평 15,26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PPT에 아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21일평에 14,800원의 지지를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셔라. 그리고 나서 61일평이 이탈을 했을 때 13,700원을 지켜내면서 우상향하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지금 일단 노량이라는 흥행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노량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얼마만큼의 지금 관람객 수를 지켜내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아마 노란톡방에다가는 좀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 그리고 4분기의 실적 기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네네네. 그럼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기대해 보면서 13,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평선 네네, 이탈하지 61일평 않는 13,700원 지켜내면 지금은 121일평 14,000원 위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14,800원이 저는 오히려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4,000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14,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 아직 보고 계신 분들은 61일선 13,700원 라인 지켜내면 거기서 차근차근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좋습니다. 14,800원 그리고 13,700원 라인 또 잡아주셨으니까 이 가격적인 전략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모아가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라인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가져가기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또 멘토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이 제약바이오 꼭 봐야죠. 레고캠바이오인데 6% 넘는 수익 가져가 주셨습니다. 네네. 자, 요걸로 또 카페24를 딱 그냥 덮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 만약에 수익 안 냈으면 이번 주 방송 나서 진짜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 0.99% 요걸로 이제 그렇죠. 또 그렇게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내년 상반기 제약바이오가 상반기는 그래도 좀 이끌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계속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네네. 제가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기대되는 실적으로 기반된 일단 무조건 제약바이오는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 안 좋은데 달리는만 올라탔다가 거의 다 죽어요. 올라가시면 안 돼. 그럼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는 실적까지 보장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한올바이오파마로 제가 무료 톡방에 노란톡방에 13% 수익 안겨드렸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상승을 보고 레고캠바이오도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하나 이번 우리나라 2023년도 시장이 그렇게 들쑥날쑥한 시장 상황 안에서도 탑이요, 탑. 어떤 규모?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탑이에요, 탑. 무려 2조 2천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이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2조 2천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창출을 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지금 어느 나라와 기술 이전으로 2조 넘는 금액을 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레고캠바이오가 이제 주도를 함에 이제 글로벌 임상 1, 2상을 진행을 합니다. 얀센이라는 이제 공동 개발을 할 건데요. 25년, 26년에 얀센의 옵션 행사가 만료가 되면 이제 단독 개발 옵션 행사금이 수령이 되면 오히려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로 인해서 레고캠바이오가 필두로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이제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과 기술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충족 여건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지금 1차 목표가 터치하고 오늘 37,100원이죠? 67,100원. 67,100원까지 올라가서 2차 목표가가 원래 68,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68,000원도 너무 짧게 잡았나? 68,000원이 11% 정도 수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킹왕짱 종목으로 저는 포트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일단 JP모건 컨퍼런스를 다 지켜본 후에 추가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68,000원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레고캠바이오 이번 주 제시 종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또 내년도는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만큼 그 안에서도 레고캠바이오 킹왕짱 종목으로 편입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단단하게 수익 쌓아갈 수 있을지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 이 기점으로 또 어떤 수익 쌓아갈 수 있을지 또 함께 모멘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서 수익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전략적인 부분, 또 가격 전략 더 상세하게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정말 한 주 사실 뭐 거래일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지난주까지 합해서 제약바이오 탄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탄력 좋았던 종목들 보면 뭐 말씀 주셨던 한올바이오 파마, 뭐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정말 그 기술 이전 그렇죠. 이라는 이 자체 개발을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키워드 자체가 비만 치료제, 뭐 치매 치료제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쭉 얘기를 드려보면 네.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도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도 있지만 올해 또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린 기업들이 종근당,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는 일단 제가 바이오 주를 원래 쳐다를 안 보고 있고 바이오는 일단 단타로 치면 안 돼요. 화나신 거 아니죠? 바이오 관련 화나지 않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여러분 5% 10% 먹으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바이오에 집중한다. 뭐 셀트리온 제약에 들어가겠다. 그럼 최소 30%에서 50% 먹고 나오겠다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다른 것처럼 이제 급등락이 오고 가는 기업들에 대한 섹터별 순환매 장에서는 제가 단타로 많이 쳐드리는데 바이오를 한번 들어갈 거면 그래도 30%는 먹어야. 그리고 50% 이상도 먹을 수 있는 게 바이오다. 왜? 한 번 주면 제대로 주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탑10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방에 올려드리지 않고 정방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만약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CES 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두 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럼 꽤 많겠죠. 너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꽤 많겠죠. 그래서 바이오에서 오늘 탑10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일단 레고캠바이오 하나는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외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최소 30% 이상 수익 납시다 우리. 그럼 레고캠바이오는 확정이다. 네, 저는 확정이라고 수익 날 생각해요. 수 있는 종목, 나는 이 종목은 정말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네. 어느 정도까지 좀 상단을 열어두고 계신 걸까요? 레고캠바이오는 저는 딱 25에서 30%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 좋고 저가 매수의 기회이면서 시장에 크게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고캠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만 가져가실 예정인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좀 빠르게 7만 원대까지 안착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속전속결인데요? 네,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그럼 모든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주들을 보통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아예 단타 칠 거면 안 들어간다. 근데 좀 운대가 맞았던 건 한올바이오파마가 3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 터치,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12.8%인가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10몇 프로가 더 가는데 전 안 봐요. 왜냐하면 가면은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 여기서 내가 딱 어느 정도 10% 이상의 수익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날아가는 거 저기 탔다가 다 결국에는 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손절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저도 그래 봤어요. 저도 많이 그래 봤고 달리는 말 타서 운 좋게 수익도 많이 내봤지만 달리는 말 타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 같은 멘토들 잘 만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받으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 레고캠바이오도 좀 많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 말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2조 원의 이런 계약 체결은 아니에요? 뭐 당분간 우리나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셀트리온 제약이 또 저는 그래서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바이오들의 널뛰미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주 대장이라고 잡으시고 한미약품 잡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흐름 좋기 때문에 조정 오는지 여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7개는 말씀 안 드려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다 공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수혜받을 수 있고 이 기업들이 왜 전망이 좋은지 언급을 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이번 주 잡아주신 종목 중에 또 레고캠바이오가 정말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 초반에 내년 상반기 그리고 또 중반기, 하반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주셨죠.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 나는 또 전략적인 부분 가져갈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이오, 레고캠바이오 그중에서 가져갈 거다. 또 종목적인 부분 또 쏙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고 있는 종목들 쭉 또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또 리스트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죠.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순서인데요. 당장 이제 새해에 신규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봐야 할까 또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네. 쉬었다가 딱 왔을 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드려야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릴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해요. 분명히 이제 저는 장 초반에 이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내년에는 상고하저가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1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수익을 빠르게 내놔야 됩니다. 빠르게 내놓고 이제 5월, 6월부터는 이제 중장기 포트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24년도에 이제 내 종목들, 내 포트 구성에 대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하나솔루션 저가 매수의 기회, 신재생 에너지 탑픽으로 갖고 가고 있다. 그 차트 보셨을 때 우하방 갔다가 지금 바닥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언급해드리는 또 YG를 탈피하고 새롭게 엔터 관련주들을 보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왜 보고 있냐면 일단 노란톡방에 제가 지금 진입을 해 있는데 진입가 부근이에요. 진입가 부근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쌈장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이탈하지 않고 좋은 자리 지금 횡보하면서 잘 버텨줍니다. 자, 카카오가 올해 네이버랑 인터넷 관련주 아까 얘기하면서 카카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SM은 안 갑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SM이 안 가지만 저는 지금이 뭐다? 분명히 지금 앞으로 SM 이 바닥 이 자리 안 온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서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최대 저는 보고 있는 게 일단 10만 원 안착하느냐고요. 10만 원 이후에 13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SM이라는 종목을 다음 주에 당장 들어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이고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 SM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섹터에서 지금 기아차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지금 6위, 8위, 현대차 6위, 기아차 8위 시총을 작년보다 2계단씩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다 이 친구가 내년에 공략할 섹터고 공략할 종목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부터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지금 SM에 그럼 제가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까지 그럼 현대차 관련주들의 테슬라가 이제 그걸가 나올 거예요. 아마 무선 충전 기술을 공개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 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도 포트를 구성을 할 거고. 그래서 내년도 섹터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1시간 동안 떠드는 종목들이 내년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기업이다. 함께할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엔터주 YG에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블랙핑크에서 네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제가 소녀시대 팬이었다 보니까 슈퍼주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슈퍼주니어 샤이니, 여자는 소녀시대. 그러다가 이제 에스파가 나오고 그 다음 내년에 또 NCT 이제 또 정규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계속 SM을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좀 환해지신 것 같아요. 제 몸 상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우리 에스파 생각하니까 좋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내년도 공략해볼 섹터 중에 엔터주 그리고 SM 특히나 또 콕 집어서 종목적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략하는 포인트는 지난주에 짚어주신 부분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가져갈 수 있고 또 실적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내년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민한 전략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 설레는 마음으로 또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반도체. 왜냐면 제약바이오 잡아주셨고 반도체와 자동차도 나는 들여다볼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아까 40% 넘게 삼성전자 상승했다고 네, 네, 했고 네, 네.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2위 시총 탈환을 한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시총 2위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산업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거냐잖아요. 그래서 올해와 작년에는 2차 전지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의 산업 흐름이 갈 거라는 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갈지. 왜냐면 올해 또 키워드 자체가 생겨난 게 되게 많아요. CXL도 그렇고 뭐 온디바이스 AI도 새롭게 생겨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키워드가 가장 강력하다고 보세요? HBM도 그렇죠. 일단은 어차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온디바이스 A를 중심으로 HBM 그리고 전체 근데 순환도가 온디바이스 돌 거예요. AI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랫단에 있는 네. 키워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근데 왜 HBM은 좀 소외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3위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놓친 게 뭐냐면 작년에 포스코 그룹이 시총 상위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포스코가 지금 6인가 5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과대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주를 담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SK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봐야 되냐. 그럼 그로 인한 소부장주들은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LG엔솔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LG엔솔, LG화학, 포스코 2차 전지 3대 천왕이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디바이스 AI냐, HBM이냐, CXL이냐가 아니라 일단은 반도체에서는 섹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돌아가는 섹터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배터리냐, 리튬이냐, 뭐 전기차냐 다 봐야 돼요, 이제는. 그럼 자동차를 또 봐야겠죠, 그럼? 이게 되게 어려워요.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으면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위를 뭘 봐야 돼요? 자동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피라미드예요. 네. 그 사이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2위 탈환을 하면서 1위는 못 넘어봅니다. 그럼 LG엔솔이 왜 3위에 뺏겼는지 지금 시총이 3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LG엔솔도 분명히 일을 할 거고 그럼 LG화학이랑 포스코 그룹도 포스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어디 갔어요? 네덜란드 갔다 왔죠. 그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분명히 호재거리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랑 어찌됐든 AMD 굉장히 올해도 우리나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보통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년 주기로 펌핑을 해요. 2년 동안 가면 2년 동안 하락하고 2년 가면 2년 하락하는 게 있는데 올해는 반등을 했던 기이한 현상이었다라고 또 언급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도체 업황 회복은 분명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산업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12월 한 달 내내 말씀드려요. 내년에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요새 제가 저 밑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4가지 테마로 인해서 어떻게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12월 마지막 장에서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세가 왜 유입이 됐는지 제가 집중하고 두 눈 바짝 째려보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무섭게 째려보고 계신 섹터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보고 계시고 반도체 그리고 엮여서 AI도 꼭 보셔야 되고요. 자동차와 또 엔터주까지 또 이 섹터들 어떻게 다 챙겨가냐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이동훈 멘토님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에 QR코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해주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스닥에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할 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노란톡방 오시면 노란톡방 오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오늘은 합니다. 오늘 뭔가 비밀이 좀 많아요. 좋습니다. 노란톡방 오셔야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올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